그런데 때로는요, 이게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요. 타이타닉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스리마일 섬, 엑슨 발데조.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타이타닉은 정확히 알죠. 타이타닉. 제 기억에 네. 분명히 가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연주 음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허밍이라서 허밍으로 해봤습니다. 허밍으로. 정말 뭐 유명한 영화였죠. 그리고는 타이타닉은 대서양 바다에 침몰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들이 모두 그 세계를 뒤흔든 사건, 그것도 우리가 대참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건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 대서양 횡단 중에 침몰했고요.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그리고 미국의 스리마일 섬 원전에서는 끔찍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 미국의 유조선이었죠. 엑슨 발데조는 알래스카 해안을 지나던 중에 좌초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들은 끔찍한 대형 참사라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모두가 잠든 사이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일어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0시 15분, 엑슨 발데조는 0시 4분, 그리고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섬 사고는 각각 새벽 1시 23분, 그리고 4시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일어난 사고들, 그 가운데서도요, 엑슨 발데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이 사건을 아마 조수는 모르는 것 같고 저는 젊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닥터 피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하죠. 1980년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유조선이 자초돼서 엄청난 양의 기름이 바다로 쏟아졌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태안에서. 그렇죠. 2007년 12월에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충남 태안군 앞바다를 지나가던 예인선과 유조선이 서로 충돌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만여 톤의 기름이 유출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해 바다가 온통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대형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원유는 4km 넘게 검은띠를 이루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원유가 무려 만여 톤이나 유출이 돼서 태안 해안을 완전히 오염을 시켰는데 그런데 엑슨 발데조 사건은 이거보다 몇 배 더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태안 사고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던 사고였는데 그때 복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태안으로 가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바위에 묻은 기름을 닦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때는 1989년 3월 24일 0시 4분이었는데요. 무려 21만여 톤의 원유를 싣고 알래스카 바다 위를 지나던 엑슨 발데조가 좌초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원인은 암초였습니다. 차가운 바다 위에서 빙하를 피하며 운행하다 암초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보통 큰 암초가 있는 구역은 선장이 미리 위치 파악을 잘 해둘 텐데 그날따라 뭔가 실수가 있었나요? 실수도 아주 큰 실수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날 밤 선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배에 선장님이 없다뇨. 배 타고 계시긴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 조타수를 잡고 있었던 건 선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선장이었던 조셉 헤이제루드는 술에 좀 취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찍 취침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3등 항해사에게 조타수를 맡기고 쉬러 가신 거죠. 굳이 나를 쳐다보면서 그런 멘트를 날리시니까 조금 뜨끔하긴 한데요.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건 잘한 거로 보이긴 한데
그럼 그보다 앞서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결국 3등 항해사의 실수로 암초에 부딪힌 건가요? 그렇긴 한데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선장 대신 배를 몰게 된 3등 항해사는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선원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고 당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흔히 보게 되는 표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졸음 운전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인데 사고 전까지 평소 2명의 선원이 하던 일을 혼자서 도맡아 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잠이 부족했던 겁니다. 사고 전날 밤에도 겨우 4시간밖에 못 잤다고 해요. 과로, 그리고 수면 부족 상태에서 조타수를 잡은 거죠. 그리고 암초에 쾅! 돌이킬 수 없는 큼직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자, 사고가 일어난 후에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가 원인을 조사해서 25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의 가장 첫머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등 항해사가 피로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적절하게 배를 운행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열흘 연속 하루 4시간 또는 5시간만 잘 경우에 48시간 연속 깨어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뇌의 기능이 손상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뭐 집중력, 그러니까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3등 항해사가 그랬던 것처럼 야간 근무를 많이 할 경우에 생체 리듬이 깨지고 수면 부족과 관련된 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되는데요. 혹시 인류에게서 잠을 빼앗아간 발명품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저요. 커피 아닐까요? 커피. 아니면 뭐 이렇게 졸음껌? 알람시계. 그것도 뭐 일리는 있겠네요. 네, 맞는 맞나요? 말이긴 한데 한 기사에서 읽은 기억이 나네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답이 혹시 전구 아닌가요? 전구. 야, 역시 닥터 P답습니다. 전군가요? 전구 맞습니다.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평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수면은 시간을 잡아먹는 벌레다. 하루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잠을 못 자게 들들들들 볶았다고 합니다. 아니, 직원들 못 자게 하려고 설마 전구를 발명한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전구가 발명되면서 밝은 조명 아래 야간 교대 근무를 한 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하루에 서너 시간씩만 자는 걸로 유명했던 에디슨. 사실은요, 덜 잤던 게 아니랍니다. 수시로 낮잠을 잤고요. 심지어 연구소에 침대와 베개를 갖다 놓고 본격적으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밤새 일했다. 이렇게 우기곤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충분한 수면을 취했던 거죠. 야, 우리가 한 방 얻어맞았네. 그러니까 4시간만 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잠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거든요. 이 발명도 뇌가 하는 건데 에디슨이 진짜로 잠이 부족했다면 그 많은 발명품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몰래 잡힙니다. 어쨌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조선이었던 엑슨 발데소. 좌초되면서 무려 4만 톤이 넘는 원유가 바다로 쏟아집니다. 4만 톤. 와,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그 후유증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바다새 25만 마리와 해달 2,800마리, 물개 300마리와 흰머리 독수리 250마리 등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우와, 엄청난데요.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에만도 3년이 넘게 걸렸고요. 10만여 명의 인원과 1천여 척의 선박, 100대의 항공기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엑슨사는 방제 비용으로 무려 35억 달러를 써야만 했습니다. I want to assure everyone that Exxon is mobilizing all available resources to mitigate the impact from this incident. Exxon has assumed full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incident. 회사도 회사지만 그 지역에 있던 그 주민분들도 많이 좀 피해를 봤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업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으셨던 분들에겐 정말 엄청난 사고였을 것 같은데요. 사고 지역의 어업이 완전히 중단됐고요. 상업과 관광업 역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고가 끔찍한 것은 이렇게 한 번 상처 입은 바다가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데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기름 제거 작업을 3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 이전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했고요.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당시 해안선 일부에서는 기름의 흔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네, 이 사고가 인류 역사에 남을 끔찍한 재앙이었지만 수면의학계에서는 오히려 도약의 계기가 됐어요. 사고 이후에 미국에서 국립수면장애연구센터가 발족돼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요. 2003년 뉴저지주 의회는 미국 최초로 졸음운전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연방정부 차원에서 장거리 트럭 운전자와 항공기 파일럿의 중간 휴식을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도 만들어졌죠. 자, 엑슨 발데조 사고를 비롯해서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섬의 원전 사고, 또 우주선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까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고 뒤에는 언제나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잘 주무십시오. 수면은 시간을 잡아먹는 벌레가 아니라 당신의 깨어있는 시간을 지켜주는 묘약이 되니까요. 잠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